방울토마토하고 단호박이 들이는 노동력 비해서 사람이 투입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씨를 붓고 단호박 긁어가지고 여기다 씨를 심어놓으면 진짜 잘 나는 게 단호박이는 별로 이렇게 그래서 그 한씩 뿌려놓고 지가 알아서 자라요. 물만 주면 해서 물을 자동으로 이렇게 스프링클러에 이렇게 자동으로 주는 장치 만들어 놓고 땅 같은데 이렇게 제주도 같은 데 사서 땅을 이렇게 철책으로 딱 해서 여기다 쓰레기 못하게 해서 이렇게 1년 내내 CCTV 농업 전문에서 만드는 감시하고 땅이 이제 오르면 그때 이제 소득을 거둔 거지. 실제로는 땅을 사는 건데 거기다가 뭐 당근 같은 실기에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소득 대비 그래서 투입되는 노동력 비해서 아,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단호박이나 방울토마토가 들이는 노력 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고 1년 내내 거둘 수가 있어요. 1년 내내. 왜 그러냐면은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만약에 만들어 그 안에서 키우면 온도가 높아가지고 1년에 잘하면 그렇죠. 최소한 2번 거둘 수 있어요. 2번, 3번 정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차를 출하하는 시차 있잖아요. 한꺼번에 출하를 하게 되면 좀 그리고 단호박은 오래 보관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꾸준히 찾는다는 점에서 단가만 싸면 시장에 직접 식당에도 공급해야 되고 식당에서 물론 그런 거 잘 안 하죠. 근데 1년 내내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땅 흙이 있잖아요. 흙을 갖다가 이렇게 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찍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도 되는데 수직으로 세워도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수평으로 하나, 둘, 셋 선반식으로 해가지고 뭐 단호박 같은 거나 이렇게 방울토마토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태양 반사판, 방송 반사판을 비춰가지고 온도를 좀 올려주고 겨울에도 약간 난방비가 덜 드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도 그렇죠. 농산물 절취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1년 내내 이렇게 CCTV를 농업 전문에서 만들어갖고 거기다 감시를 하고 CCTV를 설치해서 곧바로 이렇게 외지에 있어도 관리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 농부들한테 그냥 아예 땅이 오르는 게 땅값이 오르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농부들한테 소득 대비해서 당신 이렇게 40%나 60%, 당신 50%나 50% 이렇게 하면 눈이 뒤집혀서 날아갈 것 같은데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출하할 때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서로 인증샷 하고 그래서 땅 대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출이 될 때 수학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단호박도 이렇게 선반식으로 키우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햇빛만 충분하면 물은 뭐 자동으로 이렇게 공급 장치를 딱 소름을 틀으면 이렇게 인력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자동으로 딱 파이프 호스를 통해서 공급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드리는 비용 대비해서 일손이 그렇죠. 일손이 별로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공급해줘. 그 다음에 수확기에만 좀 따가지고 하면 그때 노동력 투입해서 잠깐 가서 이렇게 다 투입하면 되니까. 네네. 1년 내내 그거 좋고 단호박 같은 거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찾고 뉴질랜드 같은 데서 나오긴 합니다. 단가 부분인데 어차피 땅에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주도 제주도는 어디나 땅이 이렇게 땅에다 쓰레기 묻는 분들, 네, 그 동산물 절제하는 분들이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주변 농가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방울토마토도 1년 내내 이렇게 못판 이렇게 해서 매칭 해가지고 비스듬히 설치를 하든지 그래서 최대로 많이 해서 비스듬히 아니더라도 빛만 있으면 되니 빛과 물 자동 공급 장치 그런 부분만 있으면 땅 대비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쭉 많이 키울 수 있는 게 방울토마토인데요. 또 다른 논법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면 되고 아무튼 빗물 같은 걸 저장장치 수돗물이 많이 들면 빗물 저장장치를 통해 수돗물이 뭐 그렇게까지 들겠는데 빗물 저장장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물을 뽑아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줘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일단 병충해가 적고요.
단호박은 병충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작물입니다. 방울토마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뭐 따로 뭐 이렇게 뭘 엄청나게 해야 뭘 투입을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따로 투입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비료만 조금 좀 주면 되는데 비료 안 줘도 잘 크더라고요. 수확이. 다른 거 내가 우리 집 여기 옥상에 텃밭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한번 실험 삼아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키우기 좋은 게 단호박. 그냥 지가 저절로 다 나요. 단호박하고 방울토마토 끝없이 납니다. 한번 기르면 거기서 계속 나요. 무한정. 재밌죠. 네. 그래서 투입되는 노동력 다른 일 하시다가 딱 가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네네네. 땅이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땅을 투자할 때 제주도 땅을 좀 투자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걸 땅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나무를 심어도 되지만 나무 뭐 요새 뭐 다 아파트 사는데 딱히 필요한 사람들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들이는 비용 대비해서 나무를 심어도 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한 1년에 그렇죠. 방울토마토 그냥 토마토는 좀 단가가 그렇죠. 좀 방울토마토가 귀엽잖아요. 방울토마토가 들이는 노동력 비해서 1년 내제 찾아서 저도 토마토 그냥 안 먹고 그냥 방울토마토 먹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토마토 하긴 하는데 그걸 한 1년에 한 3분약도 가능할 것 같은데 방울토마토는 뭐 시기별로 출하 시기를 결정해서 시기별로 딱 심어놓으면 시기별로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방울토마토 말고 또 버섯 같은 거 키우시든가 버섯도 이렇게 일손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작물입니다. 노루궁뎅이 버섯 뭐 그런 거 하든가 특수작물이긴 한데 뭐 이렇게 버섯 부분도 이렇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땅값이 오르면 그걸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땅은 놀릴 수가 없어요. 제일 일손이 안 돼요. 노동력 들이는 비용이 많으면 이것도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작물로서는 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뭐 밀감 같은 거는 기르면은 쉽게 썩는다는 점에서 밀감 가공을 좀 하면 모를까. 단호박도 가공을 해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방울토마토도 뭐 이렇게 가공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토마토 케첩 만들어도 되고 이게 재고 남는 거는 방울토마토 아니면 일반 토마토 하셔도 돼요. 되기는 일반 토마토도 제법 열리나 방울토마토가 끝없이 나요. 한번 길러보면 재밌어요. 계속 따먹어도 계속 나옴. 그 다음에 방앗깻잎 같은 거. 방앗깻잎이 시장 수요가 충분하면 동물사료도 넣고 방앗깻잎이 이제 제가 보기엔 시장 수요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 농사를 지어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조리대 같은 것도 키워도 되고 조리대도 기본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약회사나 아니면 경동시장 할 때는 조금 그렇게 단가가 안 맞을 것 같고요.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많이 찾으면 그것도 나중에 한번 고려할 그런 작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저장하기도 좋고 1년 내내 거둘 수 있는 멤모작을 할 수 있는 게 단호박, 방울토마토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늙은 호박도 하면 되는데 늙은 호박도 수확이 하루에 1년에 한 번밖에 못한다는 점에서 늙은 호박도 유통 수요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근데 단호박은 더 달고 금방금방 키우고 금방금방 자라요. 다른 작물을 지금 제가 뭘 심어놨냐면 단호박을 일부러 사서 단호박 씨를 뿌리려고 그래서 속을 긁어가지고 심어놓고 나머지는 제가 호박죽 먹었거든요. 방울토마토도 사가지고 먹고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안에다 다 넣어놨어요. 이게 안 날 줄 알았더니 나네. 그 다음에 수박씨를 심어놨는데 수박씨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직 시기가 안 돼서 그런가 심어놨는데 좀 길이 있어야 되나? 수박씨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치커리, 치커리를 씨앗을 좀 사서 치커리하고 거기서 상추 씨앗을 좀 샘플로 줘서 그걸 상추까지 같이 총 5가지 작물을 심었는데요. 상추도 잘 나요. 상추도 잘 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도 많이 찾고 시중에 많이 차려요. 상추도 딱히 관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작물이 상추입니다. 상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치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상추는 많이 먹거든요. 상추는 기본 수요가 있으니까 다만 쉽게 무른다는 점. 그래서 일손이 꽤 필요할 수도 있다.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단가가 낮다. 이게 좀 문제죠. 예. 상추를 그렇게 많이 드신 분도 없죠.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보관하기가 제일 좋은 게 단호박. 출하 시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창고 하나만, 단호박은 그냥 놔둬도 냉장 창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토마토, 장울토마토 같은 것을 투입을 해서 토마토 케첩을 만들어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방울토마토 같은 거를 깡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달게 만들어서 방울토마토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깡통으로 넣어서 설탕 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이렇게 약간 맛을 주거나 맛을 주고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깡통화 시켜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이렇게 설탕물을 찍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제품을 유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울토마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가공해서 이렇게 팩으로 해서 냉장 보관 안 해도 돼요. 냉동 보관 그냥 놔둬도 그냥 괜찮은 게 단어버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별로 이렇게 무르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투입되는 노동력을 생각하고 비용을 생각하면 단호박 장사가 제일 짠 거, 제일 많이 찾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단호박 같은 거는 식당에서는 단호박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찾는데 일반 호박하죠. 일반 호박 같은 것도 단가가 괜찮으면 금방 잘 나는 게 일반 호박이나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1년에 다만 이게 그러죠. 가지 같은 거 많이 찾는 수요 그래서 드리는 노동력 비해서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호박도 괜찮아요. 단가가 너무 싸서 단가는 안 맞을 것 같고요. 가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드리는 귀찮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단호박하고 방울토마토가 꾸준히 찾는다는 점에서 이게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수출을 해도 되긴 되는데 단가가 좀 맞겠어요. 이게 땅 대비해서 제주도 땅이 비싼데 땅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공장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방울토마토를 일단 가공을 해서 안에다 그냥 방울토마토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넣고 설탕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소금 좀 설탕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변질이 안 되게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깡통 제품으로 해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유통을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수출을 할 수 있다. 찍어 먹으면 되거든. 콕콕 찍어서. 근데 일반 토마토는 잘라야 되거든. 이거는 방울토마토 통째로 넣어서 하니까 설탕물에 의해서 약간 삼투압 현상이 있긴 할 것 같은데 과일청과 과일잼이라는 다양한 맛을 내서 이렇게 추가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제품을 만드시면 되게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가공식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피클을 하기는 너무 쉬고 그렇죠. 그 토마토 유장장애가 생기시는 부분이라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드리는 노동력 대비해서는 괜찮다. 그 다음에 대파도 꾸준히 찾는 식품이잖아요. 근데 대파도 이게 보관하기가 냉동 보관하기가 일단 냉동 보관은 되긴 돼요. 잘라가지고 대파도 그렇게까지 크게 냉장 보관은 좀 힘들고 대파도 끊임없이 난다는 점에서 대파도 괜찮은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놓으면 다 되나갖고 냉동 보관해 놓고 냉동비가 좀 들긴 하겠습니다만 꾸준히 찾는 게 그래서 제주도 식당에다 그냥 공급을 딱 해버려도 되거든. 그 다음에 청양고추 고추 종류도 괜찮긴 하네요. 고추 종류도 이렇게
키우면은 고추는 좀 병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병이 좀 까다로운 작물. 대파는 그런 게 딱히 없더라고요. 대파 종류 같은 것도 이게 심어놓으면 그냥 계속 나. 그걸 잘라갖고 냉동 보관을 좀 해가지고 이것을 공급을 국산으로 싸게 공급하고 어차피 땅이 땅값이 오르는 게 목적이니까 대파 같은 것도 심어놓으면 딱히 일손이 필요하지 않은 게 대파 그냥 계속 끊임없이 나가는 1년 내내 이렇게 대파를 키울 수도 있어요. 1년 내내. 그래서 대파도 꽤 괜찮은 작물인 것 같아요. 아니면 버섯을 해야 되는데 버섯은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그렇긴 해요. 대파 같은 것이 뿌리를 좀 사가지고 심어놓으면 금방금방 자라는데 뭐 투입되는 병에서 언제 씨를 키워서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대파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되긴 되죠. 되기야 1년 내내 비닐하우스 키울 수 있는 게 대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파 같은 것도 딱히 뭐 관리 비용이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잘라갖고 그렇죠. 잘라갖고 하는 일손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좀 단가가 그렇게 세진 않잖아요. 그래도 다른 작물 대비해서 단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파는 끊임없이 먹는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들이는 노동력을 생각을 해야지. 들이는 투입되는 비용. 그러면 대파, 단호박, 방울토마토 이 정도 같아요. 버섯도 괜찮아요. 버섯도 괜찮은데 버섯도 잘못하면 네. 단가가 너무 쉽게 사람들이 막 단가가 싸고 그래서 딱히 어떤 매력 포인트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노루궁둥이 버섯 같은 거 어떻게 딱히 기르려면 또 시설비가 꽤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갖고 투자자분이 그걸 공급을 해도 되겠는데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땅이 어차피 가격이 오르는 게 목적이라서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땅 같은 거 철책으로 딱 쳐갖고 CCTV 1년 내내 농업전문에서 관리를 해요. 1년에 제주도를 딱히 1년 그냥 사람 파견해가지고 CCTV로 관리하니까 사람 파견해가지고 뭐 바짝 사람 투입해서 이렇게 딱 씨를 심어놓고 한 로봇이 자동으로 이렇게 미니 로봇이 있어갖고 탁탁탁탁 씨를 심어주면 미니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해도 되기는 되는데 땅을 개간할 필요 없는 땅 사갖고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있는 농부한테도 맡겨서 땅값이 오르는 게 목적이 그냥 농부한테 당신 50%나 50%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정직하기는 좀 아직 완벽한 정직한 분이 있을까? 네.